열심히 말려서 사용해도 물 주면 다시 젖는 건데 오히려 그걸 갖고 있는 식물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인데요.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고 토양에서 생기는 병충해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과습도 과습이지만 병충해 때문에 고생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병충해로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약품이나 비료를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비료에 관심이 많죠.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쉽게 만드는 천연 비료가 식물에 좋다, 벌레도 퇴치해주고 식물 생장에도 좋다, 대부분 이런 좋은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또는 왜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주의사항 정도는 알고 써야만 내 식물이 죽지 않겠죠. 관리를 못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준 비료 때문에 죽었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비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만병통치약인데 잘못 사용하면 식물이 금방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잘못 사용하면 왜 안 되는지,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던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영양분이 풍부하다, 함량이 높다는 말뿐입니다. 근거 있는 말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근거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는 아미노산, 단백질, 무기질, 카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에 필요한 질소나 인산, 아연도 풍부하다고 하는데 모두 합쳐봐야 2에서 3% 정도입니다. 전혀 풍부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나마 숙성을 시켜야 3% 정도의 질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커피가루나 커피 찌꺼기를 화분에 올려놓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데 큰 영향은 아쉽지만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말려서 사용해도 물 주면 다시 젖는 건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화분들은 통풍에 별로 안 좋죠. 오히려 통풍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대부분 식물이 있는 흙은 중성이거나 약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선한 커피가루는 산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냥 커피가루보다는 차라리 커피박이 식물에겐 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바싹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찌꺼기는 흙의 보수성을 높여주거든요. 보수성이란 건 물을 보유하는 성질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과습이나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겨울엔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커피하면 생각나는 게 카페인이죠. 우리도 이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럼 카페인은 식물에게 괜찮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카페인도 식물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일부 식물들은 카페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마시는 커피, 커피콩이고 차나무나 코코아, 카카오 나무도 카페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왜 카페인을 갖고 있을까요? 카페인은 해충을 죽이는 일종의 살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카페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커피 찌꺼기를 잘만 사용하면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방어수단인 카페인이 오히려 그걸 갖고 있는 식물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인데요. 먼저 카페인은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직 자라지 않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식물들에게는 이런 비료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또한 카페인을 갖고 있는 식물 주변에는 다른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인의 농도가 진해지고 그로 인해 토양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은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커피 농장은 10년에서 20년마다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찌꺼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 내 식물에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커피 찌꺼기를 잘 말려서 사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액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먼저 액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커피 찌꺼기 비료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미생물과 설탕을 섞어서 짧게는 2-3주, 길게는 2달 동안 숙성을 시켜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막걸리 비료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발효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약 2리터의 물에 2컵 정도의 커피 찌꺼기를 넣어주고 하루 정도 실온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한 갈색의 물을 식물에게 주시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고 토양에서 생기는 병충해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액비가 아니라 그냥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말려 주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흙가리나 분갈이 해주실 때 그 가루를 조금만 섞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점들 잘 보셨죠? 반드시 소량만 넣어
넣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요.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께 여쭤보면 흙에 커피가루를 섞어서 땅속 벌레들을 없앤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작게 집에서 식물을 키우지만 보장이 된 만큼 걱정 마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피 비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커피 가루를 화분에 올리는 건 의미 없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병충해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비나 잘 말린 가루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소량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말씀드린 카페인에 대한 얘기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특집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